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우선 리스 조건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이제 카톡으로 문의 주신 회원분이 계세요. 근데 이 회원분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이제 리스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살짝 이제 그분이 주신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뭐 언제나 내용이 좀 길지만 오늘도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그란 루소. 이제 저 회원님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여기 CLS 450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원하시는 그 리스 조건이 비슷비슷하세요. 이게 뭐냐면 만기 시 인수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리스 조건에 뭐 반납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반납을 생각하고 리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수를 생각하시고 또 리스 조건을 또 요청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모델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디젤은 디젤 모델들, SUV를 제외한 세단인데 디젤 모델이다. 그러면 일단 이 차량들은 감가에 대해서 방어력이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감가에 대한 방어력이 제로라는 얘기는 이왕이면 인수를 목적으로 타시지 말아라, 그런 조건으로 가져가시지 말아라 라고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참 요만큼만 얘기를 들으셔도 이게 참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디젤 모델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리스를 생각하시면서 일단 그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온라인상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수입차 지점을 방문하셔서 그 영업사원들과 이제 리스 상담을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생태계,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생태계는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딜러사는 뭐냐? 말 그대로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그란 루소가 어떤 차예요? 라고 궁금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세라티 대리점으로 가셔야죠. 지점으로. 그러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항상 모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퍼펙트하게 다 알고 있죠. 단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하고는 웬만하면 상담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차도 몰라. 아니, 솔직하게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시면 조금 직급이 좀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야 좀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쭉 안내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우리 주머니 사정도 있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뭐 2억이 넘어간다, 뭐 또는 뭐 1억 6천이 넘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모델 선택하실 때 옵션에 따른 차량 가격이 다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점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선택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끝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견적이라는 거죠. 견적은 뭐예요? 우리가 3년 또는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고 월 납입금이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똑같은 차량인데 월 납입료가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무조건 싼 견적만 자꾸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많은 회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는 감가 방어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차량을 보고 있는데 무조건 싸다? 그러면 내가 인수할 때 어떻게 돼요? 인수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 견적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안내를 잘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견적기를 오픈해 놓고 이제 뭐 안내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견적기까지 오픈해서 막 이렇게 너무 디테일해지고 너무 길게 돼요. 진짜 뭐 그런 거는 막 두세 시간씩 제가 교육 영상을 찍어 드릴 정도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 없는 내용들, 조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제가 이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리스료를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일단은 보증금, 초기 비용을 내가 보증금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선납금을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야 우리가 리스료를 어떻게 끌어올리든 내리든 막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제 견적기는 저는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견적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밌게 갖고 논단 말이에요. 견적을. 그러면 자 보증금은 일단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내가 만기 시에 차를 반납을 했어. 그러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는 거. 자, 선납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정해지게 되는 월 리스료에서 선납을 한 것만큼 개월수로 쪼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뭐 48개월이면 48개월, 60개월, 60개월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정해져 있는 리스료에서 상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료를 조금 다운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뭔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스료가 저렴해지는 건 아니죠. 선납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단 우리가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서는 납입금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선납금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그 모델마다의 그러니까 차량 가격, 차량 전체 가격과 그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갈 것이냐. 선납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보증금은 우리가 흔히 리스는 사실 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리스라는 것과 장기 렌트는 금융 상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델을 정하고 막 뭐를 해서 막 그 견적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 리스사, 렌트사 이런 금융사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보증금을 아까 그 보증금을 넣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많이들 설명들을 해주고 있고 김이사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회원님들은 그 뒤에 무슨 얘기를 들으세요? 보증금? 굳이나 그렇게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보증금은 왜냐면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이미 금융사에서 이 리스 견적 안에
자기네 그 금융사 회사 이익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외에 금리가 별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역산을 때려보면 저희처럼 견적을 안 내준 사람이 말하는 금리랑은 약간 상이하지 달라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리스 견적에는 금리를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왜? 역산 때리면 안 맞거든. 그거를 소비자한테 안내를 드려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금리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야. 금리 계산을 해보니까 금리가 안 맞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한 금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리스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이익률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라는 거에 너무 목말라 하실 필요 없고, 이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이 포커싱을 맞추시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월 리스료는 저렴해진다. 그런데 큰 효과가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김이사랑 상담을 이렇게 하고 리스 견적을 받고 최종적으로 컨펌을 딱 하고 초이스를 하신 후에 고한을 할 때 보면 선납금으로 7% 또는 10% 정도를 넣으시고 다들 리스 진행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 뭐 80%까지는 안 가지만 하여튼 75%가 좀 넘어요. 왜 그러냐면 견적을 다 드려요. 그냥 김이사는 요청을 딱 주시면 보증금 30, 뭐 또는 40%막 이렇게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조건들이 있으세요. 왜? 기존에 다른 데서 이제 견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견적이랑 또 김이사 견적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신단 말이야. 그럼 그 조건대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보증금 30% 정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우리가 리스료가 이렇게 산정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견적보다는 지금 보증금 30%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를 쓰시는 거잖아요. 보증금 30%면 3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 월 리스료가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 근데 금리를 보면 금리는 기가 막혀. 그럼 김이사가 맨 마지막에 어떤 견적을 드리냐면 그냥 선수금 7% 정도 딱 들어가 있는 견적을 딱 드려요. 그러면 보증금 30%보다 리스료가 훨씬 싸. 그러면 3천만 원을 내가 박아놓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치지만 말 그대로 4년, 5년 후에 3천만 원의 값어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시장 경제는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30%를 집어넣고 득을 보는 것만큼의 어떠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이사는 보증금을 많이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유가 되시면 넣으시되, 여유가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사업하고 이러면서 현찰 막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막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또 길어지니까 또 이것도 스킵. 자,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여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잔존 가치라는 거죠. 이 잔존 가치가 뭐냐면 3년, 4년, 5년을 이 차량을 이용을 하셨어, 리스로.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인수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이 잔존 가치예요. 이 잔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월 리스료는 내려가지만 실제로 내가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인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지출액을 따지면 잔존 가치가 높았을 때 전체 지출액을 따지면 많이 지출한 거다. 결코 우리가 무조건 잔존 가치가 높다고 고장가를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적당한 포지션, 그 다음에 리스사도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스사,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존 가치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셨고, 그러면 자, 우리가
CLS 450, 그러니까 우리가 벤츠의 E350부터 보자고요. 우리가 8천만 원이 넘어가는 벤츠 모델부터는 김이사가 어떤 견적을 많이 드려요? 네,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는 견적을 좀 많이 드려요. 왜냐면 이 정도 넘어가는 차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감가에 대해서 방어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60개월로 빵 쪼개놓고 월 리스료는 싸게 가져가고 있지만 3년 또는 4년 정도 타고 있다가 내가 이 차량을 인수를 해서 이 차량을 팔아. 그러면 내가 또 뭔가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잔존 가치가 또 맥스로 높은 게 아닐 거잖아요. 김이사가 또 안내를 드릴 때는. 그러면 잔존 가치도 적당해.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를 넣었고 잔존 가치가 60개월인데 뭐 37% 또는 36%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6%, 7%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수할 돈 쓸 수 있잖아. 그 정도 여유는 되니까. 그 다음 우리가 선납금을 딱 뭔가 선납금을 조금 집어넣어서 월 리스로도 굉장히 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고가 빵 터졌어. 중간에 사고가 빵 터져갖고 이 차량에 대해서 감가가 세진 거야. 그럼 이 차량을 인수해야 돼요? 아니면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셔야죠. 그러한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리스 견적을 김이사가 드릴 때는 인수를 해도 좋고 중간에 어떠한 사고 또는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내가 반납을 해도 좋고 일단 월 리스료도 무조건 싸다? 아니 무조건 높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적당한 포지션. 비싸도 안 되고요. 무조건 싸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싼 쪽이 싼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반납을 해도 좋고 내가 갖고 와도 좋고 뭔가 내가 어떤 변수,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내가 운용 리스를 타고 있고 이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데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걸 반납하든 인수하든 어떤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리스는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리스사도 다양하고 리스 견적을 낼 수 있는 이 리스사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 가치 또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리스사를 선택하고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걸 잘 듣고 잘 선택해서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내일도 모르는데 3년, 4년, 5년에 있어서의 어떤 이 고가의 차량들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변수가 없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리스 견적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잔존가치 높고 그냥 막 월 리스로 싸게 보이는 견적만 빡 영업자한테 받아갖고 좋다 하고 확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개목줄만 빡 차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몇 년 동안 3년 4년 5년 동안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나중에 이거를 인수하려고 생각해봐. 잔존가치가 높으니까 말 그대로 뭐 54%막 잠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어요. 60개월인데 그러면 60개월 동안 낸 돈도 많은데다가 또 54%씩 주고 또 내가 또 인수를 해야 돼. 그럼 얼마나 비싸게 주고 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들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월 리스료만 보고 리스를 진행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거는 리스 견적이 아닌 거예요. 계약해서 내가 빨리 팔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리스 견적 확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리스 견적 딱 받아갖고 좋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리스 견적의 비딩이라는 것은 비교라는 것은 이 리스사가 왜 이것보다 비쌀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김이사의 영상 또는 김이사가 올려드린 이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다 보면 거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바빠, 차는 바꿔야 되고 바빠,
그리고 좀 프리미엄 케어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럴 때는 김희자한테 프리미엄 케어도 주세요. 그러면 딱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좋은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득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CLS 450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꽈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차량 가격들이 일단 1억 다 넘어가잖아요. 뭐 2억에 육박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개월로 만들었어 리스 견적을. 그런데 3년만 타고서 다른 차로 바꾸고 싶으셔. 근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막 2천만 원씩 1,500만 원씩 막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때 가서 내가 승계자를 찾으려는 승계자가 잘 안 찾아져. 그럼 어떻게 해?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데 페널티 때문에 갖고 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보처럼 60개월 꽉 채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이사라가 설명을 딱 드리고 안내를 쫙 드리고 김이사랑 계약을 딱 했더니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갖고 와서 판매를 하든 승계제를 찾든 뭐를 하든 어떤 조건을 가져가도 일단 2천만 원, 1,500만 원 낼 게 없잖아. 응? 그러면 그만큼 돈을 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견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좀 100만 원 언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차는 일단 좋은 거예요. 차는 비싼 거고 차는 좋은 건데 100만 원 언더로 좀 리스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많이들 이제 문의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은 커트라인은 그런 허들은 웬만하면 만들질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100만 원에 맞추려고 그러면 초기 비용이 일단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초기 비용이 많이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견적이 좋은 견적이다? 결코 좋은 견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좀 김이사한테 여유를 주시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이 100만 원 언더로 맞추는 거? 뭐 3억짜리는 못 맞추겠어요? 4억짜리도 맞출 수 있어. 100만 원 언더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선납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 선납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견적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견적을 받지는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카톡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을 드려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견적은 이렇게 되고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상 견적 유형들이 이런 견적 유형들이 있으니 여기서 초이스를 하실 때 요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견적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우리가 좀 뭔가 다른 거랑 좀 다른 견적과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분명히 그걸 한번 해보셔야 돼. 결코 무조건 싸게 나와 있는 리스료가 좋은 조건의 리스 견적은 아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스 견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얼추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6GT 또 견적 문의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한 3분 정도가 제가 이제 잠깐 숙면을 취하는 동안 그 한 3시간 동안 카톡이 와갖고 제가 이제 그걸 못 봤는데 그걸 이제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6GT예요. 6GT는 지금 리스 견적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담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되고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적을 드리지만 그 견적으로 픽스가 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딜러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모션이 매달 바뀌듯이 리스사들도 이 금융사들도 매달 견적기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회사 이익률이 바뀌고 금리 설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어요. 모델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김이사가 지금 드린다고 해서 그 견적으로 픽스가 아니고 요거는 참고 견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새끼가 무슨 장난을 치려고 저 얘기를 할까?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무슨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원님들한테 어떤 좋은 정책이
딱 들어가 있는 리스 견적을 드리려고 그러면 수수료도 넣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리스사에서도 뭔가 그 고객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그러한 좋은 정책을 펼쳐주는 거지. 중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에이전시들이 막 견뎌내는 사람들이 막 수수료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런 거 안 해줘.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김이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글로 표현하고 이러면 그냥 그건 진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 달이 걸치고 두 달에만 걸치면 그냥 거짓말하는 게 뽀록나잖아. 아니 금방 진실이 탄로날 건데 못하러 거짓말을 하냐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많은 회원님들 계신 곳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냥 아이 저 회원님 저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저 8만 원만 챙기게 저 얼마만 챙겨주세요. 차라리 이게 낫지. 솔직하게 떳떳하게. 왜 뒤로 숨어갖고 막 그 장난질 치듯이 그렇게 하냐고. 응? 그리고 아우 싸게 해드렸어요. 뭘 싸게 해줬는데. 차라리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솔직하게 그냥 저 그냥 8만 원만 남기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시고 가시죠. 이게 솔직하게 더 좋은 거지. 하여튼 이제 그렇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어저께 영상을 제가 딱 올리고 나서 많은 회원님들이 카톡 주실 때 너무 품격과 품위를 지켜주셔갖고 너무 또 이렇게 막 점잖게 막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적당하게 우리가 그 공지사항 그 카페 우리 이달의 프로모션 카페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시면 왜 이렇게 견적 문의 하기 전에 그 보십시오라고 올려놓은 길들이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문의 주실 때 써야 되는 이런 툴들. 그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막 너무 막 그렇게 격식 맞추시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지 그냥 저는 이렇게 찌질이 분들이 막 툭툭 던지는 게 싫으니까 자꾸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알잖아요. 회원 가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품격과 품위는 지켜주시되 조금 편안하게 카톡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세게 이렇게 막 언행도 좀 세게 하고 뭐 글도 좀 세게 쓰는 스타일이지만 사실상 막상 전화해 보시고 또 카톡으로 상담해 보시면은 이 사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부드러운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좀 뒷얘기를 좀 PS를 좀 붙여볼게요. 요거는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동영상 끄셔도 돼요. 이 경쟁 업체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난리가 나서 김이사한테 뭐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그만 좀 까라고. 그러니까 오픈을 하는 것도 적당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숨기지들 마. 안 숨기면 되잖아. 왜 숨겨가면서 남한테 오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그거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경쟁업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부분을 김이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김이사는 투명하고 열심히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꾸준히 해와서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전시장도 만들고 AS센터 만들어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 고객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배워서 따라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해, 그렇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서비스를 안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보고 자꾸 글을 내려라, 영상을 그렇게 올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따져 나한테? 미친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서 뭔가 하는 거는 난 아니라고 봐. 그리고 이거 뭐 유튜브는 이제 뭐 한 지 얼마 안 돼 잘 몰랐는데 좋아요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엄지척도 있고 뭐 밑으로 내리는 것도 있더만.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고생해서 영상도 찍고 올리고 하는데 거기 뭐 나빠요? 뭐 그런 거야? 이거 보면 우리 회원님들이나 일반 고객님들은 그런 걸 안 눌러요. 왜? 구독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이 나빠요가 그렇게 막 뭐 있을 이유가 없어. 그건 뭐야? 다 경쟁업체들이 누르는 거야. 왜? 배 아프거든. 배 아프니까 그런 거 누르는 거야. 그런 열등감에 쌓여 살지 마. 그냥 열심히 살면 돈 벌고 열심히 살면 김이사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열심히 살아. 잠자지 말고. 김이사는 많이 자야 3시간 자.
평균 그냥 1시간 반에서 2시간만 자고 일한다고 보면 돼. 그렇게 열심히 살아. 쉬는 날도 없이.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연락하거나 뭐 이렇게 막 쪽지나 막 이런 거로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 막 열받게 하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좀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뒤에서 이렇게 막 욕하고 양아치 짓 하지 말고 정말 할 얘기 있거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전화해. 직접 전화해서 김 이사님 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뭐 답은 한 가지야.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답은 그거야.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한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봐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답이잖아. 똑같아. 잠 안 자고 그냥 인생 열심히 사는 거야. 회원님들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투명한 견적 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로 우리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맙시다. 같은 업체에 있으면서,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